축구 승무패 85회차 1번부터 10번까지 단통 분석. 이제 4일 남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2024년도 이제 단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였죠.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축구 승무패인 85회차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경기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1번부터 10번 경기까지 먼저 단통 분석을 진행하고 11번부터 14번 경기는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직접 경기를 지켜본 후 별도의 분석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를 직접 보면서 팀의 컨디션과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감독의 전술 변화,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축구는 단순히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그날의 컨디션, 선수들의 심리 상태, 날씨, 경기장 상태 등 수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직접 시청하고 그 속에서 느낀 바를 여러분과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경기 한 경기 정성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코번트리 대 입스위치 단통패. 첫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십에서의 일부 리그 승격 경쟁이 한창인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코번트리는 현재 1위 팀으로 승격의 문턱에 와 있는 강팀이죠.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순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입스위치의 최근 경기력과 무엇보다 두 팀의 직전 맞대결 결과입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12월 7일 불과 3주 전에 코번트리를 상대로 3대 0이라는 완벽한 스코어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날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스위치의 조직력과 공격력이 홈팀을 완전히 제압했고 코번트리는 제대로 된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완패를 당한 기억은 선수들의 심리에 적지 않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저 팀한테 또 질 수 있다 는 불안감이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방해합니다. 특히 코번트리 입장에서는 1위 팀으로서의 부담감도 있고 승격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이 오히려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입스위치는 직전 승리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경험이 있기에 상대의 약점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도 명확합니다. 물론 코번트리가 1위 팀이고 홈경기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때때로 순위와 홈 어드밴티지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전 상대 전적에서의 참패, 그리고 입스위치의 상승세를 고려할 때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패를 자신 있게 선택합니다. 이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더비카운티 단통패. 두 번째 경기는 지역 라이벌 간의 더비 매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비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순위나 최근 경기력보다 자존심과 열정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기죠. 언제나 예측하기 어렵고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두 팀의 현재 상태와 최근 경기력입니다. 먼저 레스터시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는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은 큰 경기에서 침착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시즌이 깊어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서 경기 일정이 빡빡해지는 시기에 나이 많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회복 속도가 젊은 선수들에 비해 느리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더비 매치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레스터시티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더비카운티의 최근 행보는 정말 눈부십니다.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팀의 조직력이 탄탄하고 정신력이 강하며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더비 카운티는 직전 버밍엄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투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전에 퇴장자가 나와 수적 열세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전했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만약 그 불운한 퇴장이 없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점입니다. 10명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위협했고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경험은 팀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유리는 10명으로도 해낼 수 있었어. 이번에 11명이 다 뛰면 당연히 더 잘할 수 있지라는 자신감 말입니다. 그 경기에서 보여준 투지와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뛰어난 원정 성적을 종합해보면 이번 더비 매치에서도 더비 카운티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비 매치는 홈팀에게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때로는 원정팀의 각오가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적지에서 이겨서 팬들의 입을 막아주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원정팀이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패를 추천드립니다. 더비 카운티의 최근 경기력과 정신력,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체력적 부담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이번 경기, 미들즈브러 대 헐시티 단통승. 세 번째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의 분석이 무의미한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헐시티에게 결정적인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헐시티의 절대적인 핵심 선수인 벨주미가 최근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축구 선수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부상 중 하나입니다. 무리해서 뛰었다가는 부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자칫하면 시즌 아웃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부상이죠. 벨주미는 단순히 주전 선수가 아닙니다. 헐시티 공격력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절대적인 선수입니다. 그가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의 헐시티는 완전히 다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득점의 대부분이 그를 통해 나오고 공격 전개의 핵심도 그가 담당합니다. 이런 핵심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헐시티의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벨주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팀 전술 자체가 벨주미를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가 빠지면 전술 운영 자체에 큰 혼란이 생깁니다. 반면 홈팀 미들즈브러는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좋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핵심 선수가 빠진 원정팀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선수의 부재는 팀 전술과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축구를 보고 분석하면서 얻은 확실한 교훈입니다. 특히 한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팀의 경우 그 선수가 빠지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복잡한 분석은 무의미합니다. 전력 분석도 전술 분석도 최근 경기력 분석도 필요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무조건 단통승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새로운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새벽까지 경기를 보며 분석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분석, 더 정확한 예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밀월 대 브리스톨 시티 단통패. 네 번째 경기는 밀월의 홈 경기입니다. 밀월을 분석하다 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실점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는 편이죠. 수비가 좋다는 것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축구에서 공격은 경기를 이기게 하지만 수비는 우승을 하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비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득점을 해야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밀월은 홈에서 브리스톨 시티에게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브리스톨 시티에게 홈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강력한 징크스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선수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저 팀한테는 홈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으면 경기 중 중요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주저하게 됩니다. 골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도 못 넣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치면 슛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수비를 할 때도 또 실점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은 경기 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브리스톨 시티는 미월 원정에서의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유리는 저기 가면 항상 좋은 결과를 냈어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우위는 경기에서 여유를 만들어내고 여유는 더 나은 플레이로 이어집니다. 물론 과거의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심리 싸움이기도 합니다. 같은 실력이라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이 이깁니다. 윌월의 수비력은 인정하지만 브리스톨 시티의 심리적 우위와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브리스톨 시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이번 경기 옥스퍼드 대 스완지 시티 단통 무승부. 5번째 경기는 정말 흥미로운 매치업입니다. 두 팀 모두 각자의 스토리가 있고 최근 경기력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라 신중한 분석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먼저 옥스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옥스퍼드는 직전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2부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강팀이기에 이들을 꺾었다는 것은 옥스퍼드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승리 이후에는 팀 분위기가 좋아지고 선수들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우리 강한 팀도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팀은 연승을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이기면 다음 경기에서는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팀의 체력 관리 문제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기를 한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풀리고 상대를 우습게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은 경기 다음에는 체력적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스완지 시티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엄지성 선수가 뛰고 있는 팀입니다.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 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1위 팀인 코번트리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1대0 석패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1위 팀을 충분히 위협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졌지만 내용으로는 결코 지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이런 경기 후에는 선수들에게 우리도 1위 팀과 대등하게 경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은 경기였죠. 이런 경기력을 이어간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옥스퍼드는 홈 어드밴티지가 있지만 연승 없는 팀의 한계가 있고 스완지 시티는 원정이지만 상승하는 경기력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나름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양팀 모두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고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지만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가 정답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축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지만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9번 경기 포츠머스 대 찰턴 단통승. 6번째 경기는 제가 두 팀의 최근 경기를 새벽에 직접 지켜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통계와 데이터가 좋아도 직접 경기를 보는 것만큼 정확한 분석 방법은 없습니다.
먼저 찰턴의 최근 경기를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색채가 무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팀의 뚜렷한 전술적 정체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할 때도 체계가 없었고 수비를 할 때도 조직력이 떨어졌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팀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팀은 선수들이 서로의 위치를 알고 움직이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찰턴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선수들이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팀워크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팀이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홈에서도 조직력이 떨어지는데 원정에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를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종합하면 홈팀 포츠머스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1번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블랙번 단통승. 7번째 경기는 셰필드 웬즈데이의 홈 경기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직전 경기에서 헐시티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고 2대2로 비기는 선전을 펼쳤습니다. 비록 승리로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력과 투지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먼저 골을 넣고도 역전을 허용했다가 다시 따라잡은 정신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이런 경기력을 홈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블랙번을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의 실력을 한 번 더 믿어보며 단통승을 마킹하겠습니다. 1번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 대 퀸즈파크 단통승. 8번째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의 홈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가 3경기 출장 정지로 직전 경기인 브리스톨 시티전에 출전하지 못했고 그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가 복귀하는 이번 경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비 조직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고 홈에서의 이점도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상대팀 퀸즈파크는 직전 경기에서 포츠머스 원정길에서 고전했습니다. 원정 경기가 연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핵심 수비수의 복귀와 홈 경기라는 두 가지 호재를 고려할 때 이 경기는 홈팀의 승리를 점쳐봅니다. 2번 경기, 버밍엄 시티 대 사우스햄튼 단통패. 9번째 경기는 매우 흥미로운 변수들이 많은 경기입니다. 먼저 버밍엄 시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백승호 선수가 경고 누적 5장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백승호는 버밍엄 시티 미드필드의 핵심 선수로 그의 공백은 팀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팀 주장마저 퇴장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명의 핵심 선수가 동시에 빠진 버밍엄 시티가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직전 경기에서도 사우스햄튼을 믿었었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 더 사우스햄튼을 믿어보며 단통패를 선택합니다. 10번 경기, 벌리 대 뉴캐슬 고민 경기 3마킹 예정. 마지막 10번째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어렵습니다. 벌리와 뉴카슬 모두 변수가 많은 팀들이고 최근 경기력도 들쑥날쑥합니다. 벌리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뉴캐슬의 공격력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뉴캐슬도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단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3마킹을 갈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신중함이 승리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여기까지 축구 승무파의 85회차 1번부터 10번 경기까지의 단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19번부터 14번 경기는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직접 경기를 관전한 후 보다 정확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제 분석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4년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새벽 5시 30분부터 미포 블루라인 파크에서 청사포 일출 라이브 영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해의 첫 해를 함께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